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한밤중, 불 꺼진 침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은 혼자 혹은 누군가의 곁에 누워 있겠죠.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 혹은 내가 먼저 다가가도 괜찮을까?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단절은 사랑을 천천히 침식시키는 가장 교묘한 침입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러니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있는 도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함께 여정을 시작합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휴대폰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질문을 떠올렸죠. 나는 남편에게 해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누군가는 그게 뭐가 대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 관계 안에서 주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어요. 내게도 그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런 표현은 남편이 원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해본 적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스킨십이 많아졌다거나 그가 더 웃어줬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이런 말이에요. 표현되지 않은 애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가끔은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해요. 행동해야 해요. 조용히 다가가서 등을 두드리거나 손을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감정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실제 뇌의 스트레스 반응 수치가 낮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조용한 접촉이 실제로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심코 넘긴 행동들이 관계 안에서는 아주 깊고 넓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부엌에 둘이 남아있던 밤, 설거지하며 주고받던 짧은 대화 끝에 나는 그냥 그의 등 뒤에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처음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주고받는 스킨십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표현이 되기 시작했죠. 이 행위, 이 작은 표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원했던 거예요. 물론 남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남편은 그랬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단순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침 인사가 자연스러워졌고 식사할 때 대화가 많아졌고 아이가 잠든 후 TV를 보며 나누는 농담도 조금 더 자주 터지게 됐어요. 아주 조용한 변화지만 그 진폭은 놀라울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행동을 시작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자 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뾰루퉁하게 굴던 상황에서도 한 번쯤 더 웃으려고 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차분히 말하려고 했죠. 나는 몰랐어요. 이런 행동이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줄은.
물론 이 주제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행위를 지나치게 낭만화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감정 표현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는 가장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당신이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용기를 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것보다 더 따뜻한 일은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주제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로 흘러갔고 누군가가 너는 남편한테 그런 걸 해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을 던졌죠. 갑작스러운 물음에 한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대부분의 여성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좀 불편하지 않?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해?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찌릿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여성들은 그런 행동을 남편의 기쁨을 위한 혹은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인식은 이해할 만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여성을 받아주는 존재로만 묘사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행동이 의무감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류는 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꼭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안 해도 충분히 잘 지내. 물론 가능하죠. 부부 관계란 정답이 없는 여정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도 모르게 관계는 점점 침묵의 벽을 쌓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침 인사도 생략되고 대화는 아이 이야기나 생활비 걱정으로만 가득 찬 채로요. 여기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군가의 감정 표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주는 방식 중 하나가 누군가에겐 스킨십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침묵이 그에게는 외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요. 기이하지만 흥미로운 데이터도 있어요. 영국의 한 부부 상담기관 통계에 따르면 성적 접촉을 회피하는 여성들 중 약 70%가 남편의 감정 변화에 둔감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적 거리를 두면 감정적인 거리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죠. 단지 육체적인 접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내 감정에 응답하고 있지 않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요.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생깁니다. 왜 꼭 그런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준비, 포옹, 혹은 하루를 묻는 짧은 메시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중에서 가장 진심이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관계를 전환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보다 손이, 시선보다 피부가 먼저 감정을 전달하니까요. 내 친구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이 나를 성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불편해. 난 그냥 그의 인생 파트너일 뿐이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이란 말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질 줄 몰랐죠.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를 낭만적인 대상이 아닌 기능적인 존재로 치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은 벌이를 담당하고 아내는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고 그렇게 관계는 계약서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사랑이었을까요? 우리는 관계의 시작에서 분명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시작했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지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얘라고 답한 여성들은 조금 더 용기 있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부끄러움보다 관계의 깊이를 택했고 불편함보다 표현의 진실성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스스로의 감정까지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억지로 억눌러진 감정은 언젠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애정, 주고받지 못한 스킨십은 결국 우리 마음의 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한 여성들이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 조용한 거리감입니다.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노인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그거 괜히 있는 말 아니다. 실제로 그래요. 손을 잡는 빈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 함께 숨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점점 타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슬픈 이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그와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이따금 그가 편안하게 숨 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우리는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걸까? 몸이 아니라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농담들, 식탁 위의 일상 대화들, 주말의 짧은 외출. 그 안에 감정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가늠해 본 적이 있었던가. 사람들은 종종 부부관계를 계약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회계처럼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불균형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믿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랑해라는 말보다도 더 진심이 담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점점 더 실감하고 있어요. 바로 감정의 표현이죠. 그 중에서도 이따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진심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피부의 언어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그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작은 접촉이나 부드러운 손길, 혹은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를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노년의 지혜 하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이 말, 지나치게 뻔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말로만 사랑을 확인하고 행동은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빈틈 속에서 의심이 자라고 실망이 뿌리내리게 되죠. 당신도 느낀 적 있지 않나요? 나는 계속 옆에 있는데 왜 그가 멀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오히려 나부터 바꿔보려고 해요. 그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그에게 먼저 줘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그의 어깨를 다정히 주물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아주기도 해요. 그런 사소한 접촉 속에서 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나 역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마치 우리의 감정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달까요? 학술적으로도 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부부의 스킨십 빈도와 정서적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일상적인 접촉이 감정적 안전지대를 형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평소에 자주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쉽게 공유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빨리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스킨십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 교류가 상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데 있어요. 조금 기이하지만 흥미로운 사실도 있어요. 한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면서 불안감과 통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와닿았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꼭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과연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맞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손끝이 망설여졌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어색함을 지나치고 나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함이에요.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런 작은 표현 하나가 가진 힘은 배가 되죠. 당신의 작은 손짓 하나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남편과 나는 이제 종종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해요. 예전에는 나란히 걷기만 했는데 요즘은 손끝이 맞닿아 있는 느낌이 좋아졌어요. 때로는 별말 없이 걷다가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켜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세상이 조금 더 느리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의 교류는 단순히 좋은 분위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마음을 읽게 되죠. 남편도 더 자주 말을 걸고 일상의 사소한 일도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같은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혹시 너무 오래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나요?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상대가 먼저 표현하기를. 하지만 사랑은 늘 주고받는 것, 그리고 때로는 먼저 건네는 사람이 관계의 리듬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해요. 오늘 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감정을 작게나마 표현해보세요. 손끝으로, 눈빛으로, 혹은 그가 좋아했던 그 옛날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디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남편의 눈빛이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그의 말투에도 묘한 온기가 묻어나기 시작했죠. 내 행동이 단순한 서비스나 응답이 아닌 우리 사이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변화가 남편보다 나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점이었죠. 사실 처음 이 행동을 시도할 때 나는 그저 그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의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혹은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길 바라는 일종의 제스처처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나 자신과의 연결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어딘가에 잠겨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나다워졌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자신을 잊곤 해요.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나면 내 이름은 멀어지고 역할만이 남습니다. 나 역시 그랬어요. 어느새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질문조차도 두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 행동은 아주 조심스럽게 내 감각과 내 감정을 되살려주는 자극이 되었어요. 노년의 지혜가 또 떠오르네요. 세상에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남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 어쩌면 나는 그간 너무 남편을 위한 행동만을 생각했고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감정은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 다가가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웃기게도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더군요.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자주 반복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 안정감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행복한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동을 통해 나는 애정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런 감정은 일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자 나는 아이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 감정이 건강해지니까 주변에 대한 시선도 건강해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미국의 한 건강 심리학 논문에 따르면 성적인 친밀감을 자주 경험한 여성일수록 생리통, 두통, 피로감 등의 일상적 신체 증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게 단지 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분비와 정서적 안정이 신체 건강까지 연결된다는 증거죠. 특히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면역력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이건 단지 연구 결과로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감정을 경험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고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고 마음이 그날따라 조금은 가벼워지니까요. 이런 변화는 아주 미묘해서 금세 잊히기 쉽지만 축적되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친구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남편과의 성적인 교류를 거의 끊은 상태였어요. 그런 건 귀찮다고만 하던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먼저 작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봤다고 해요.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남편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변화는 결국 그녀 자신의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행동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 자신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선택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성은 곧 자율성과 자존감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해요. 표현은 곧 자존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정으로 물든 순간들이 당신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들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의 일상도 조용히 빛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나는 한동안 그 부담이라는 단어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시작이 어렵다지만 유독 이 부분은 더 그랬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엉켜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지면 어쩌지?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항상 어색함이라는 진입장벽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랑이란 건 애초에 서툴고 그래서 더 진실된 게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았어요. 그냥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작은 제스처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기로 했죠. 예를 들어 첫 시도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슬며시 그의 손등에 손을 얹는 것부터였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손을 얹고 있는 것. 처음엔 그도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아도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려. 노년의 지혜는 때때로 가장 단순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사랑은 어렵지 않아.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선물을 고르고, 누군가는 하루의 안부를 묻고, 또 누군가는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전하죠. 그렇다면 나의 방식은 손끝에서 시작된 감정의 흐름이었고, 그것이 우리 사이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부담 없이 이 시간을 맞이하려면 분위기를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향이 은은한 캔들을 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아요. 시각과 청각이 안정되면 심리적인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든요. 혹은 아이가 없는 조용한 시간대를 일부러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은 대개 조용하고 느릿한 틈에서 피어나니까요. 또한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남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도 함께 참여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을 쓰거나 입을 쓰거나 때로는 단지 함께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버리고 그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각적 동조, 센서리 싱크러니 라고 표현해요. 서로의 감각이 동시에 반응하고 같은 리듬으로 흘러갈 때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한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성적 접촉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순간을 살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정서적 평온함이에요.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엔 내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그냥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억지로 꾸미지 않고 천천히 나의 리듬으로 다가갔기에 가능한 변화였죠.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키지 않는데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그 감정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돼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불편하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 뿐이에요. 사랑은 강요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정은 언제나 자발성에서 비롯되죠. 남편 역시 당신의 감정에 예민해야 합니다. 이해와 배려 없이 요구만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어디까지나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그 안에는 반드시 두 사람의 감정이 함께 담겨야 해요. 그리고 때때로 말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아직 이게 좀 어색해. 그래도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야. 이 한마디는 엄청난 위력을 지닙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고 당신에게는 그 말이 나 자신에게 주는 허락이 되죠. 말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동도 조금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눈을 마주치는 것, 손을 얹는 것, 함께 웃는 것. 시작은 아주 작아도 돼요. 그 작은 시도가 어느새 당신의 일상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관계의 리듬을 조금씩 바꾸게 될 거예요.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새벽 공기는 묘하게 서늘하고 그 서늘함 속에서 나는 마음이 잠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의 문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치 내게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처음엔 너무 쉽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선택과 책임의 영역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에는 반드시 자발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원해서, 내가 느껴서,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년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산다고 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부부란 단지 주소지를 공유한다고 해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에 반응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진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관계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는 애정 표현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관계의 균형도 무뎌지기 마련이죠. 여성들은 종종 남편이 원하니까 해준다는 식으로 행동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균열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관계의 외곽선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니까요. 반대로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감정이 됩니다. 단지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사랑의 방식은 정해진 틀이 없고 그것을 어떤 틀에 가두는 순간 그건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관계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공개적인 학술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부간의 성적 교류에서 자발성의 결여가 장기적으로 관계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관계 유지의 일환으로 감정이 없는 접촉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죠. 이 논쟁은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자발성 없는 관계는 결국 감정적 결핍만을 남깁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맞추는 순간 사랑이 아닌 인내로 살아가게 되죠. 한 번은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편이 원하니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그걸 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 남편과 다시 연결되었고 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억지로 시작한 행동이 결국 진심으로 변한 건 그녀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순응한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찾아낸 거죠.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하지만 절대 누군가가 시켜서 하지 마세요. 이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전제는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표현도 공허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 역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큰 의미와 감정을 동반한 귀한 표현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감정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깊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도 그에게 마음을 열 것인가? 오늘도 내가 먼저 다가갈 것인가? 이 선택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이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이 관계를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행동. 그 작은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 거예요. 부부의 스킨십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해보세요.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는 부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컨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두시고 당신만의 따뜻한 부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